일단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좀 발표를 하고 바로 비공개 브리핑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이규현 홍보소통 수석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진행 예정 시간은 90분입니다.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내 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합니다.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입니다.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 컨셉입니다.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세 파트로 나눠 진행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과 고용, 부동산, 증시 대책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대통령과 기자 간의 사전 약속된 질의응답, 즉 약속대로는 이번에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 현안에 관한 질문을 각 파트 초반에 소화합니다.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필수 질문들을 간사들을 통해 추렸습니다. 이에 우선 답한 뒤 명함 추천과 지목을 두루 섞어서 소화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주제를 심층 취재하는 두 곳의 독립 언론도 초대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 즉 핵심 그림은 기자의 상징인 펜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두루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엽니다. 취임 30일 회견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신성장 동력과 고용, 부동산 대책 등 민생과 경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약속되려는 없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취임 후 100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진행 예정 시간은 90분입니다.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회견에서는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관련 상황과 관세 협상 후속 논의, 검찰개혁 등 국내외 주요 현안이 두루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관해서도 이 대통령이 그동안 심사숙고한 결과를 밝힐 전망입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을 고려해 현행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회견 주제는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으로 잡혔습니다.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세 부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특히 이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과 고용, 부동산 대책 등 민생과 경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0일 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전 조율된 질의응답, 즉 약속 대련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 현안에 대한 질문은 각 분야 초반에 우선 소화하고 이후에는 명함 추천과 지목을 두루 섞어서 질문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정 주제로 심층 취재하는 독립 언론 두 곳도 초대했습니다. 이번 회견의 상징물로는 기자의 펜이 선택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두루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지난 100일간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한 건 경제 관련 행보였습니다. 예, 취임 당일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한 것을 시작으로 민생 경제 회복에 연일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서민 챙기기는 물론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현장 행보도 이어왔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꺼내든 이재명 대통령은 첫 일성부터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은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방점을 찍고 여야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경제가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과 정부 부처들의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 준비를 지시한 건 내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넉넉지 않은 재정 여력임에도 이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경제 구조를 혁신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을 보인 겁니다. 특히 향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국가 먹거리 산업을 찾기 위해 R&D 지원은 물론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전환에 투자를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거듭 강조한 이 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확장 재정 기조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를 해소하면서 경기 회복에도 힘써야 한다는 과제를 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부터 야당과의 대화를 강조해왔죠. 실제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따로 만나며 협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다만 잠시 손잡았던 여야 관계가 다시 냉랭해지고 있어 앞으로 실질적인 협치의 성과물을 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새 당대표와 3자 대면을 했습니다. 강성 반탄파로 분류되는 장동혁 대표의 취임으로 제1야당과 여권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이뤄진 회동. 여야 대표 간 첫 악수가 이뤄진 것은 물론 민생경제 협의체를 꾸리자는 합의도 이뤄냈습니다. 아마 여야정의 만남이 가능하나 할 수 있는 대로 만나보도록 하자 이렇게 긍정적인 회담으로 끝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협치에 물꼬를 튼 것으로 보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여야정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협치의 해법으로 등장했지만 일회성에 그치거나 빈손으로 끝난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입니다. 더욱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고강도 대여 투쟁을 벼르는 데다 민주당 역시 협치보다는 내란 청산을 앞세우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3대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또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검찰개혁과 특검법 개정 등 여야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큰 쟁점 현안이 정기국회에 줄줄이 올라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순탄하게 원팀으로 각종 개혁과 국정과제를 척척 추진해 나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단 당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까지는 마쳤지만 보안 수사권 문제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의 세부 쟁점이 여권 내 나아가 여야 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야 협치 그리고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주도할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일방 독재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혜 기자.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권 여당이 의회 독재를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는데요.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사례로 들며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다.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당 대표는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도구육의 국정운영 당장 그만두십시오.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내년도 예산안은 빚더미로 규정하며 우리 경제가 죽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사법, 방송, 재정개혁 특위를 가동하자고 제안하며 정책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 기자,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송 원내대표 연설에 민주당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란 정당, 윤석열부터 비판하라 등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이냐.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서 치환해 놓으면 딱 어울리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는데요. A 학점을 주기 충분하다, 국민 주권의 기적이라는 등 한 목소리로 호평을 내놨습니다. 어제 정 대표의 연설을 두고는 협치를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당정이 매일 소통하고 있다며 갈등이나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도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는 충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며 강공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자신의 연설 발언 중에 국민의힘에서 그랬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수하고 사과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네, 협치의 난항이 예상되는데 오늘 여야는 특검법 협상을 이어가죠. 네, 3대 특검 수사 기간과 대상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 논의를 이어가는데요.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은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내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이 특검법에 대해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